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얀 눈발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북방의 깊은 숲속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완전히 잠겨 있었다. 차가운 칼바람은 여인의 얇은 저고리를 뚫고 들어와 살을 에일듯이 날카로웠으며 대지를 적시는 무거운 적막함은 오로지 그녀의 거친 숨소리에 의해 위태롭게 깨어질 뿐이었다. 도망치는 여인의 발자국은 무겁게 쌓인 눈 위에 깊고 위태로운 흔적을 남기며 처절하게 이어지는 생존의 몸부림을 고통스럽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혜인이었으며 권력의 눈먼 가문의 치부를 영원히 덮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버려진 채 쫓기는 가련한 신세였다.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들은 소리 없이 눈 위를 미끄러지듯 다가오며 혜인의 등 뒤로 차가운 죽음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자객들의 살기는 매서운 겨울 바람보다 더욱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고 그들이 거머쥔 병장기들은 달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도 기분 나쁜 금속성 광채를 은은하게 발산했다. 혜인은 얼어붙은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으나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만으로 비틀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가시덩굴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신을 배신한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비정한 명령만이 잔상처럼 남아 가슴을 난도질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던 혜인의 발이 튀어나온 나무뿌리에 걸려 맥없이 미끄러졌고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차가운 눈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온몸을 강타하는 충격과 함께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한기는 그녀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지만 혜인은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를 붙잡으며 다시 일어서려 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이미 거리를 좁힌 자객들이 그녀의 주위를 반원형으로 포위하며 천천히 다가왔고 그들의 칼날이 차가운 눈밭 위로 서늘한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혜인의 목숨을 정조준했다. 자객의 수장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검을 치켜들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찰나 대기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파공음이 정적을 깨뜨리며 숲 전체를 진동시켰다. 어디선가 날아온 묵직한 화살 한 대가 거대한 힘을 실은 채 자객의 가슴 정중앙을 꿰뚫어 뒤편의 고목나무에 그대로 박아버리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즉사한 수장의 시신이 눈 위로 쓰러지자 흔히 안내한들아 네 혈안이 언들이었다. 혈안이 되니 혈안이 되었다. 혈안이 되었다. 어두운 숲의 그림자 사이로 장대한 최고의 사내가 검은 털가죽 망토를 휘날리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자 자객들은 압도적인 위압감에 짓눌려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흙가궁이 들려 있었으며 차가운 눈빛은 마치 굶주린 맹수의 그것과 같아 보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기이한 마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바로 도성 내에서 귀신조차 두려워하는 폭군이라 불리며 변방으로 유배되었던 진성대군이었고 그의 출현은 이곳이 단순한 은신처가 아닌 죽음의 사냥터임을 암시하는 명확한 경고였다. 진성대군은 대답 대신 다시 한번 시위에 화살을 먹이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발의 화살을 동시에 날려 앞장서던 자객들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관통하며 쓰러뜨렸다. 그의 동작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기계적인 정교함과 잔혹함이 공존하는 활약은 지켜보던 혜인마저 숨을 죽이게 만들 만큼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나머지 자객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대군이 쏜 화살은 마치 의지를 가진 생명체처럼 그들의 등을 집요하게 쫓아가 차가운 눈바닥 위로 영원한 침묵을 선사하며 상황을 종료시켰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숲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진성대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눈 구덩이 속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혜인의 앞으로 다가와 멈춰섰다. 그는 피 묻은 화살을 거두지도 않은 채 차가운 시선으로 혜인의 초라한 행색과 떨리는 눈망울을 훑어내렸고 그 무게감은 마치 천근의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혜인은 본능적으로 이 사내가 자신을 구원한 천사가 아니라
더 큰 불행을 몰고 올 수 있는 위험한 존재임을 직감했으나 지금 당장 기댈 곳은 오직 그뿐이었다. 이 깊은 밤에 계집의 몸으로 자객들에게 쫓기며 죽음의 문턱까지 발을 들인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는 진성대군의 목소리는 낮고 굵직하게 울려 퍼지며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혜인의 턱을 거칠게 잡아들어 올리며 자신의 시선과 마주하게 했고 그 눈동자 속에는 연민이나 동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함과 날카로운 통찰력만이 가득했다. 혜인은 숨이 막히는 압박감 속에서도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고 비록 미천한 서녀의 신분이나 가문의 명예를 위해 죽을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저는 영의정댁에 버려진 딸 혜인이라 하옵니다. 가문의 비밀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친부의 손에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이곳까지 도망쳐 왔나이다 라고 그녀는 고백했다. 혜인의 목소리는 비록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죽음을 마주 앉아 특유의 서늘한 기계와 진실함이 서려 있어 대군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대군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신의 처지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했고 이는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용할 가치를 증명하려는 고도의 지략이었다. 진성대군은 차가운 입가에 기이한 미소를 띠며 혜인을 바라보다가 들고 있던 활을 등 뒤로 메고는 그녀에게 거친 손길을 내밀어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낮게 속삭였다. 영의정에 숨겨진 치부라니 내가 변방의 따분한 생활에 지쳐가던 찰나에 아주 흥미로운 사냥감이 제 발로 굴러들어왔구나 라는 그의 말에는 뼈가 섞여 있었다. 그는 혜인을 한 명의 인간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위한 장기판의 말로 취급하겠다는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냈지만 혜인은 오히려 그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며 기회를 포착하려 애썼다. 대군마마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가문의 모든 비리와 조정의 실세들이 결탁한 은밀한 장부를 마마의 손에 쥐어드리겠나이다 라고 혜인은 승부수를 던지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대군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 숨겨진 권력에 대한 갈증과 복수심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려 노력했으며 자신의 제안이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정보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대군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얻어내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다짐하며 차가운 눈밭 위에 운명을 걸었다. 진성대군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혜인의 제안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듯 하더니 이내 그녀의 허리를 거칠게 낚아채어 자신의 말 위에 무심하게 올려 태우고는 숲의 심연을 향해 박차를 가했다. 말발굽 소리가 눈 덮인 대지를 거칠게 두드리며 울려 퍼졌고 혜인은 대군의 단단한 가슴팍에 기대어 밀려오는 피로감과 안도감 속에서도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투쟁을 예견하며 눈을 감았다. 살을 내던 추위는 여전했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배신당한 분노와 살아야 한다는 열망이 뜨거운 불꽃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하며 새로운 인연의 장엄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말은 어두운 숲길을 지나 대군의 은밀한 거처인 산장으로 빠르게 향했고 도착한 그곳은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미건조하고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요새와도 같은 풍경이었다. 대군은 혜인을 안아내려 바닥에 내려놓고는 시종들에게 명령하여 그녀를 별채에 가두고 감시하되 상처를 치료하고 식사를 제공하라. 이른 뒤 자신은 집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혜인은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아 자신이 방금 한 약속이 얼마나 위험한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인지를 되새기며 복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밤을 지새웠다. 잠시 후 의원이 찾아와 그녀의 얼어붙은 발과 긁힌 상처들을 정성스럽게 갈무리해 주었으나 혜인의 신경은 온통 문 밖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규칙적인 발소리와 대군의 서늘한 목소리에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장부의 위치와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복기하며 대군이 요구할 증명에 대비했고 동시에 그가 왜 폭군이라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문들을 떠올렸다. 진성대군은 한때 왕위계승 서열의 정점에 있었으나
정적들의 모함과 잔혹한 성격 탓에 폐위 직전까지 몰렸던 인물로 그가 품은 증오의 깊이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의 푸른 기운이 방 안을 채울 무렵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진성대군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그의 손에는 혜인의 출신을 증명할 수 있는 가문의 인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인장을 탁자 위에 내동댕이 치며 차가운 어조로 혜인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그녀의 충성심보다는 그녀가 가진 정보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한 태도였다. 혜인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군의 질문에 논리정연하게 답하며 자신이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는 계집이 아니라 그의 대업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너를 도성으로 데려가 영의정의 목을 내 손으로 직접 베어줄 것이나 만약 거짓이라면 너는 이 숲의 늑대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대군의 경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혜인은 오히려 그 명확한 거래 조건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결의를 다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긴장감과 기묘한 신뢰가 동시에 공존하는 기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한낱버려진 서녀와 몰락한 대군의 위태로운 동행은 조선의 권력 지형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어 어두운 밤하늘 아래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혜인은 방 안에 촛불이 일렁이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이제 그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가슴속에 깊이 박혔다. 대군이 내준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수척하지만 단단한 눈빛을 확인하며 더 이상 도망치는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의 조력자로서 거듭날 준비를 마쳤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으나 혜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뜨거운 복수의 열기가 피어올라 추위를 잊게 만들었고 그녀는 조용히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대군은 혜인을 데리고 숲 한복판에 마련된 비밀 훈련장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수십 명의 정예 무사들이 소리 없이 검수를 연마하며 주군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대군은 무사들 앞에서 혜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그녀를 자신의 참모로 임명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내렸고 이에 무사들 사이에서는 당혹감과 불만의 속삭임이 터져 나왔으나 대군의 눈빛에 침묵했다. 혜인은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고 자신의 가치를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훈련장의 한쪽 구석에서 혜인은 대군에게 조선 팔도의 물류, 흐름과 권력자들의 자금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도 위에 그려 보이며 자신이 가진 지식의 깊이를 가감없이 드러내어 감탄을 자아냈다. 그녀의 분석은 정교했고 각 가문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통찰력은 평생 전쟁터를 누빈 대군조차 생각지 못한 기발한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가 그녀를 선택한 것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대군은 혜인의 손끝이 가리키는 지점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자신의 복수 계획을 수정 보완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도성을 함락시킬 치밀한 작전이 구체적으로 설계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숲의 경계를 정찰하던 무사 한 명이 급박하게 달려와 도성에서 보낸 금군들이 대군의 거처 근처까지 접근했다는 첩보를 전하자 산장하는 순식간에 전투 준비를 마친 긴장된 분위기로 급변했다. 대군은 여유롭게 검을 정비하며 혜인에게 자신을 따라올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 남아 결과를 기다릴 것인지를 물었고 혜인은 망설임 없이 대군의 곁에서 현장을 지켜보겠노라 답하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금군들의 출현은 생각보다 빨랐지만 혜인은 이미 대군에게 적들의 이동 경로를 매복하기 좋은 장소로 유인할 계책을 일러주었기에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전투는 혜인의 예측대로 대군 일행이 미리 매복해 있던 좁은 골짜기에서 시작되었고 기습을 당한 금군들은 대군의 무자비한 칼날 아래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며 산자락을 붉은 빛빛으로 물들이는 비극을 맞이했다. 대군은 피칠갑이 된 모습으로 전장을 누비며 적들의 수급을 베어 넘겼고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해인은 권력의 비정함과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다시금 깨달으며 자신의 선택이 확고해졌다. 승기를 잡은 대군은 생존한 금군 한 명을 붙잡아 해인의 아버지인 영의정에게 전할 피 묻은 경고장을 들려보내며 도성을 향한 반격의 시작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대담함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전투가 끝난 후 대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해인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꽉 쥐었고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온기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기묘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니 너를 해치려 하는 자는 곧 나를 해치려 하는 자로 간주할 것이라는 대군의 선언은 해인에게 그 어떤 화려한 약속보다 든든한 방패가 되어 가슴에 닿았다. 두 사람은 피 비린내 나는 전장을 뒤로 하고 다시 산장으로 향했으며 그들의 뒤로 지는 석양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피의 숙청을 예고하듯 대지를 붉게 타오르게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진성대군의 산장은 외부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오로지 생존과 반격을 위해 설계된 견고한 요새와 같았다. 방 안의 화로에서는 숯이 타오르며 붉은 온기를 내뿜었지만 해인의 마음속에 서린 한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자신을 죽이려 했던 가문의 비정함을 다시금 뼈저리게 되새겼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대군과의 위태로운 거래뿐이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목숨은 물론 조선의 운명마저 바뀔 수 있음을 직감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육중한 나무문이 열리고 진성대군이 집무실로 들어서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었다. 그는 젖은 망토를 시종에게 무심하게 던져주고는 해인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응시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가진 정부가 자신의 거대한 야망을 채워줄 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하려 들었다. 대군은 탁자 위에 놓인 빈 문서를 가리키며 해인에게 영의정이 감추려 했던 진실을 당장 상세히 적어보라며 차갑고 위엄있게 명령했다. 해인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붓을 들고 하얀 종이 위에 먹을 묻혀 차분하게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필체는 여느 사대부 집안의 자제들보다 정갈하고 힘이 넘쳤으며 이는 평소 그녀가 천대받는 서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를 증명했다. 그녀는 가문의 비밀장부 속에 숨겨진 은밀한 뇌물 목록과 그들이 북방의 오랑캐들과 결탁하여 무기를 밀거래한 정황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기록하며 대군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종이 위를 구르는 붓끝마다 영의정의 추악한 범죄 사실들이 선명하게 새겨졌고 대군의 눈빛은 갈수록 서늘하게 변해갔다. 종이에 적힌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으며 영의정 김명원이 왜 자신의 친딸까지 죽여 입을 막으려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해인은 아버지가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 왕실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영모의 결정적인 단초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녀는 장부가 숨겨진 비밀 장소의 정확한 위치와 그곳을 지키는 사병들의 교대 시간과 배치도까지 상세히 그려내며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입증했다. 진성대군은 그녀가 써내려가는 내용을 유심히 살피며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복수 계획에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정교하게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대군은 해인의 담대함과 치밀함에 속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으나 겉으로는 여전히 무심하고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이 가냘픈 여인이 가진 지략이 잘 훈련된 수만 명의 병사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녀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꾸었다. 단순한 정보원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실현해줄 핵심적인 참모로서 그녀를 대우해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선 것이다. 그는 해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녀의 안위와 복수를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무거운 침묵과 짧은 고개 끄덕임으로 대신하며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혜인은 대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고 자신이 던진 승부수가 정확하게 그의 심장을 관통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대군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한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긴장된 어깨를 조금 내릴 수 있었다. 비록 지금은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처지이지만 언젠가는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마주보게 될 날이 올 것임을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겪은 수치와 고통을 몇 배로 돌려주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채 대군을 보았다. 한편 도성 한복판의 영의정 저택에서는 사라진 혜인과 실패한 암살 계획으로 인해 살벌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영의정 김명원과 그의 신복들은 대군의 거처 근처에서 금군들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여 집무실 책상을 거칠게 내려쳤다. 그는 자신의 치부가 대군의 손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더욱 잔인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멸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조정의 실세들을 긴급히 소집하여 대군을 역모로 몰아세울 덫을 치기 시작했고 도성에는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어올 불길한 전조가 나타났. 진성대군은 혜인에게 당분간 이 산장을 절대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그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최정예 호위무사인 무휴를 배치했다. 그는 혜인에게 영의정이 보낼 다음 수법이 무엇일지 예측해보라 물었고 혜인은 아버지가 분명 명분을 중시하는 자이니 영모라는 죄명을 씌울 것이라 정확히 짚어냈다. 대군은 그녀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를 위해 마련된 새로운 처소와 의복들을 제공하며 그녀를 극진히 대접할 것을 부하들에게 엄히 명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선 묘한 동료애와 보이지 않는 연민의 감정이 안개처럼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후 혜인은 산장 내의 서구를 정리하며 대군이 수집해온 조정의 기밀 문서들을 분석하여 적들의 세력 분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녀는 각 판서들의 성향과 그들이 가진 금전적 약점을 파악하여 대군이 포섭해야 할 인물과 제거해야 할 인물을 구분하는 탁월한 정치적 안목을 보여주었다. 대군은 혜인이 정리한 보고서를 읽으며 그녀의 지능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임을 확인했고 그녀를 향한 신뢰는 더욱 깊어만 갔다. 그는 이제 혜인 없이는 자신의 대업을 완수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겼으며 그녀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소유욕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혜인은 산장 뒷마당에서 홀로 활쏘기 연습을 하던 대군을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가 그의 강인한 등 근육과 집중하는 옆모습을 지켜보았다. 대군은 인기척을 느끼고 활시위를 거두며 그녀에게 다가와 왜 이 늦은 시간에 잠들지 않고 나왔느냐고 짐짓 엄한 목소리로 물었으나 눈빛만은 따뜻했다. 혜인은 대군에게 저도 제 손으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며 그의 활을 만져보았고 대군은 허롭게 웃으며 그녀의 뒤에 서서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대군의 단단한 가슴이 혜인의 등에 닿자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으나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시위에 힘을 실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산장 주변의 감시망도 더욱 촘촘해졌으며 영의정이 보낸 첩자들이 산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수시로 올라왔다. 진성대군은 적들이 곧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것임을 예감하고 무사들에게 전투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하는 한편 혜인을 안전한 지하 밀실로 대피시키려 했다. 하지만 혜인은 자신도 전술의 일환이라며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킬 미끼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고 대군은 그녀의 무모하지만 용기 있는 제안에 거세게 반대하며 설전을 벌였다. 결국 대군은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녀를 철저히 호위한다는 조건하에 위험한 작전을 승인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영의정은 대군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가짜 상소문을 왕에게 올려
대군을 체포하기 위한 대규모 병력을 북방으로 급파하는 대담한 도박을 감행했다. 도성의 민심은 흉흉해졌고 대군을 옹호하던 소수의 대신들은 차례로 투옥되거나 유배를 떠나는 등 조정은 이미 영의정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된 듯 보였다. 그러나 대군은 이미 해인의 조언에 따라 조정 내의 반대파들과 비밀리에 서신을 주고받으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적들을 맞이했다. 영의정의 군대가 산장을 포위했을 때 대군은 당당히 정문에 서서 그들의 불법성을 성토하며 당당한 기계로 병사들의 사기를 꺾어버렸다. 치열한 대치 상황 속에서 해인은 영의정의 최측근 장수가 가진 치명적인 비리를 대중 앞에서 폭로하여 포위군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으며 그녀가 제시한 증거물들은 병사들의 마음속에 의구심의 씨앗을 심어주어 칼끝을 무디게 만드는 신통한 효과를 발휘했다. 대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포위망을 돌파하여 적의 수뇌부를 타격했고 산장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해인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침착하게 대군의 위치를 확인하며 전략적인 지시를 내리는 비범함을 보였다. 전투는 대군의 압승으로 끝났으며 생포된 적의 장수는 영의정의 모든 음모를 자백하겠다며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대군은 승리의 기쁨보다 해인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 그녀에게 달려갔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미소 짓는 그녀를 와락 껴안으며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차가운 심장을 얼마나 크게 흔들었는지 대군은 그제야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다. 해인 역시 대군의 품 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감동을 느꼈다. 산장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라 영의정을 향한 선전포고와 같았으며 대군은 이제 본격적으로 도성을 향해 진격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해인에게 왕실의 인장을 보여주며 자신이 단순히 복수를 꿈꾸는 폭군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를 바로잡고 싶어하는 대의를 품고 있음을 고백했다. 해인은 대군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조선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지혜와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었음을 엄숙하게 맹세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조선의 권력 중심부를 향해 매섭게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대군은 해인을 말에 태우고 산장을 떠나 도성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로 들어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 강인한 결단력을 보여주며 길을 나섰다. 그들의 뒤로는 여전히 흰 눈이 내려 승리의 흔적들을 덮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혁명의 불꽃은 그 어떤 눈보라도 끌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해인은 대군의 등에 기대어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시련을 예상하면서도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무한한 신뢰를 가졌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적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눈 채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대군의 지지 세력들이 속속 합류하며 군세는 커졌고 해인은 이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군량을 관리하는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의 명성은 병사들 사이에서도 자자해졌으며 대군의 폭군 이미지는 그녀의 현명함과 자애로움 덕분에 점차 성군으로 추대받는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군은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는 해인을 바라보며 권력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녀를 향한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조선의 지도는 이제 두 사람의 손에 의해 새롭게 그려질 준비를 마쳤으며 긴 밤이 지나고 있었다. 마침내 도성의 성곽이 멀리 보이기 시작하자 대군은 해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번 싸움이 끝나면 너를 정식으로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절절한 고백을 건넸다. 해인은 예기치 못한 대군의 고백에 당황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분의 벽과 원한의 굴레를 넘어선 두 사람의 사랑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처럼 전장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났다. 이제 최후의 결점만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향한 믿음을 방패 삼아 성문을 향해 당당하게 행진을 계속했다. 영의정 김명원은 대군이 도성 근처까지 왔다는 소식에 경악하며 궁궐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채 왕을 인질로 잡고 대군을 위협하려 했으나 이미 민심은 그를 떠났고 궁궐 내부에서도 대군을 돕는 내응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인은 영의정의 성격을 분석하여 그가 왕을 위협할 것임을 미리 예견하고 특공대를 조직하여 비밀리에 궁궐 뒷문으로 침투시킬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대군은 해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무사들을 보며 승리를 확신했고 최후의 돌격 명령을 내렸다. 성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대군의 군사들이 도성 안으로 들이닥쳤고 백성들은 그들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풍경이 연출되었다. 진성대군은 선두에서 칼을 휘두르며 적들을 제압해 나갔고 해인은 그 뒤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지휘력을 보여주어 모두의 귀감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궁궐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영의정과의 직접적인 대면뿐이었으며 그곳에서 모든 은원관계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고 조선의 하늘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도성 외곽에 버려진 사찰은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창백한 달빛 아래 기괴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대군과 해인은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도성 내부에 심어둔 첩자들로부터 영의정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으며 최후의 일격을 가할 시기를 면밀히 조율하고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는 마치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폭풍을 미리 경고하는 불길한 전조처럼 들려와 두 사람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해인은 탁자 위에 펼쳐진 수십 장의 서신들과 장부들을 대조하며 영의정 김명원이 구축한 거대한 범죄의 그물망을 하나씩 해체해 나갔다. 단순한 뇌물수수를 넘어 병판과 공판을 포섭하여 무기를 빼돌리고 북방경계의 군사 배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은 명백한 대역죄에 해당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등잔불 아래서 예리하게 빛났으며 복잡하게 얽힌 인물 관계도를 머릿속에 그려내며 적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찾아내는데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진성대군은 해인이 분석해낸 자료들을 검토하며 분노로 인해 주먹을 꽉 쥐었으나 겉으로는 한없이 차가운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는 영의정의 탐욕이 조선의 근간을 이토록 심각하게 뒤흔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으며 그가 왕실의 권위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대군은 해인의 탁월한 식견과 흔들림 없는 태도에 다시금 경외심을 느꼈고 그녀가 곁에 없었다면 이 거대한 악의 실체를 결코 세상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을 것임을 인정했다. 갑자기 사찰 주변을 감싸고 있던 정적이 깨지며 지붕 위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대군은 본능적으로 허리에 창검의 자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는 해인을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기며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살기를 감지하자마자 촛불을 손가락 끝으로 튕겨 단숨에 꺼버렸다. 방안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으나 대군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적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으며 해인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단단한 어깨에 기댔다. 살수들은 사방의 문과 창문을 부수며 한꺼번에 들이닥쳤고 그들이 휘두르는 예리한 도검들은 어둠 속에서도 차가운 금속성 광채를 바라며 대군의 목을 노렸다. 대군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검을 뽑아 휘둘렀으며 어둠 속에서도 눈을 감은 듯 정확하게 적의 급소를 타격하여 차례로 쓰러뜨리는 무시무시한 무예 실력을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해인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바닥에 떨어진 화로에 재를 뿌려
적들의 시야를 가리는 등 대군을 도와 전투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끄는 영민함을 발휘했다. 적의 수가 예상보다 많아지자 대군은 사찰 내부에 미리 설치해둔 함정을 가동시키기 위해 해인에게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라는 짧고 강렬한 신호를 보냈다. 해인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 벽면에 숨겨진 장치를 힘차게 당겼고 그 순간 사찰 천장에서 수많은 화살이 쏟아져 내려 살수들의 발을 묶었다. 이 틈을 타 대군은 남은 적들을 하나씩 확실하게 처리해 나갔으며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빛을 발하며 적들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전투가 끝난 후 사찰마당은 살수들의 시신과 흩어진 병장기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으나 대군과 해인은 큰 부상 없이 살아남아 서로의 안위를 가장 먼저 확인했다. 대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해인의 뺨에 묻은 핏방울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고 그의 손길에는 평소의 냉혹함 대신 깊은 우려와 애틋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해인은 대군의 뜨거운 손길에 가슴이 울컥했으나 곧 평정을 되찾고 이들이 영의정이 보낸 최정예 살수들이라면 도성의 경비가 삼엄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냉철하게 진단했다. 대군은 쓰러진 살수의 품속에서 영의정의 가문 문장이 새겨진 은밀한 지령서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자신들의 위치를 밀고 한 배신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 충격을 주었다. 배신자는 다름 아닌 대군의 오랜 신복 중 한 명이었으며 이 사실은 대군에게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으나 해인은 지금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 조언했다. 그녀는 배신자를 역으로 이용하여 영의정에게 거짓 정보를 흘림으로써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자고 제안했고 대군은 그녀의 대담한 계책에 깊이 공감하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두 사람은 사찰을 버리고 더 안전한 거처로 이동하기 위해 짐을 챙겼으며 해인은 이제 정면 돌파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도성 잠입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그녀는 여인 특유의 세밀함을 발휘하여 변장 도구와 위조된 통행증을 준비했고 대군은 그녀의 철저한 준비성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들은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 적의 심장부인 한양으로 향했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단호하여 조선의 밤하늘을 조용히 가로지르며 나아갔다. 이동하는 말 위에서 대군은 해인에게 만약 우리가 승리한다면 네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고 나지막하게 물었고 해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신분에 상관없이 재능 있는 자가 쓰임받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백성이 없는 공정한 나라를 보고 싶사옵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대군은 그녀의 소망이 자신의 통치 철학과 맞닿아 있음을 느끼고 반드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겠노라. 가슴 깊이 약속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결속을 다졌다. 도성의 거대한 성벽이 새벽 안개 속에서 그 위용을 드러내자 두 사람의 긴장감은 극도에 달했고 검문을 통과하기 위해 상인으로 위장한 채 차례를 기다렸다. 해인은 미리 준비한 가짜 장부를 내밀며 병사들의 의심을 교묘하게 피했고 대군은 짐꾼으로 변장하여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뒤를 묵묵히 따르며 성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성 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살벌했으며 영의정의 사병들이 거리 곳곳을 누비며 대군의 행방을 쫓고 있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도성 구석진 곳에 위치한 허름한 주막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대군의 충직한 부하이자 조정의 하급 관리인 이정수를 만나 도성의 상세한 병력 배치도를 건네받았다. 이정수는 영의정이 이미 왕의 침소까지 장악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으나 해인은 오히려 이것이 적의 자만심을 이용할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궁녀로 위장하여 대비전으로 침투한 뒤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밀서를 받아오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제시했고 대군은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해인의 결의를 꺾지 못했다. 침투 전날 밤 대군은 해인의 손을 꼭 잡고 너를 사지로 내모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라고 슬프게 말하며 그녀를 품에 꼭 안아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했다. 혜인은 대군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마마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은 아깝지 않으니 반드시 살아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눈물을 삼키며 강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의 사랑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전장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결한 의지가 되어 서로를 지탱해 주었으며 조선의 밤은 그들의 간절한 기원과 함께 깊어만 가며 침묵을 지켰다. 다음날 혜인은 미리 매수해둔 상궁의 도움을 받아 궁녀복으로 갈아입고 엄격한 경비를 뚫고 궁궐 내부로 은밀하게 잠입하는 데 성공하여 데뷔 전의 문턱을 넘었다.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한 걸음씩 신중하게 움직였으며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익숙한 궁궐 지리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목표 지점을 향했다. 궁궐 도처에는 영의정의 첩자들이 깔려 있었으나 혜인은 그들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물 심돈 이고 궁궐 두자 이고 이동했고 마침내 데뷔마마가 거처하는 깊숙한 침소 입구에 다다를 수 있었다. 하지만 데뷔전을 지키던 영의정의 신복 상궁이 혜인의 낯선 기색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정체를 밝히라고 소리치자 혜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혜를 짜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가짜 서신을 보여주며 데뷔마마의 친정에서 보낸 급한 소식이라 속였고 상궁이 방심한 틈을 타 호신용 단검을 꺼내 그녀를 제압하여 결박하는 대담함을 보여주었다. 소동을 잠재운 혜인은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공포에 떨고 있던 데뷔를 마주하며 대군의 충성스러운 뜻을 전하고 영의정의 반역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를 요청하며 설득했다. 데뷔는 혜인의 진심 어린 호소와 대군의 결의에 마음을 움직여 병풍 뒤에 숨겨두었던 선왕의 밀서와 왕실인장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대군에게 조선의 미래를 부탁한다는 유지를 내렸다. 밀서를 손에 넣은 혜인은 가슴이 벅차올랐으나 곧이어 밖에서 들려오는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탈출할 경로를 탐색하며 주변의 기물을 이용해 방어막을 쳤다. 그녀는 대비의 배려로 마련된 비밀 통로를 통해 궁궐을 빠져나왔고 등 뒤로 들리는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를 뒤로 한 채 대군이 기다리는 은신처를 향해 빗발치는 눈보라를 뚫고 전력 질주했다. 혜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은신처로 돌아오자 대군은 그녀를 단번에 낚아채어 안아들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밀서를 확인하자마자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그는 혜인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이제 모든 명분이 갖추어졌으니 내일 아침 광화문 앞에서 영의정의 죄상을 만천하에 공포하겠노라 선언했다. 무사들은 주군의 단호한 결의에 창을 두드리며 사기를 북돋웠고 혜인은 피로가 몰려왔으나 대군의 강인한 옆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감의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이른 아침 도성에는 영의정의 비리를 고발하는 벽보가 일제히 붙었으며 백성들은 웅성거리며 광장으로 모여들어 진실을 요구하는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 영의정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대군은 정갈한 갑옷을 입고 백마에 올라 혜인의 손을 잡으며 오늘이 조선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 말했고 혜인 역시 화려한 당의로 갈아입고 위험 있는 자태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들의 앞에는 수많은 적군이 가로막고 있었으나 대군을 지지하는 백성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고 두 사람은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당당하게 궁궐 정문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궁궐 안에서 이 소식을 접한 영의정 김명호는 광기에 휩싸여 모든 사병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음을 깨달은 몇몇 장수들이 항명을 시작하며 내부 분열이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을 예감하면서도 끝까지 권좌를 놓지 않으려 왕을 칼로 위협하며 최후의 발악을 했으나 대군과 혜인의 치밀한 협공 앞에 그의 방어막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혜인은 대군이 성문을 돌파하는 사이 성벽 위로 올라가 영의정의 죄상을 담은 밀서를 높이 들어올리며
군사들의 투지를 꺾어 놓았고 전장은 순식간에 대군의 압도가 되었음을 공포했다. 혜인은 어지러운 전장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상했으며 가문에서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순간들이 지금의 강인한 자신을 만든 걸음이었음을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지켜낼 수 있는 동반자로서 우뚝 서 있었으며 그 자부심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밀선은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수많은 백성의 염원이 담긴 성스러운 도구였으며 그녀는 이를 끝까지 지켜내어 정의가 승리함을 증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불태웠다. 대군은 혜인의 결연한 표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고 그녀와 함께라면 그 어떤 험난한 통치자의 길도 외롭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검을 꽉 움켜쥐고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내디뎠다. 두 사람의 발걸음마다 대지가 진동하는 듯했고 그들의 뒤를 따르는 만인의 함성은 어두운 조선의 하늘을 가르며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것임을 예고하는 희망의 서곡이 되어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이제 눈보라는 잦아들고 붉은 핏빛 대신 정의의 광채가 대궐을 가득 채울 준비를 마쳤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돌아가기 시작하며 새로운 장의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마침내 대군과 혜인은 영의정이 버티고 있는 근정전 앞마당에 도달했고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마지막 혈투를 준비하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으며 주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대군은 칼을 뽑아 영의정을 가리키며 죄인을 처단하라는 사자우를 토해냈고 혜인은 그 곁에서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는 여장부로서의 기계를 잃지 않은 채 당당하게 적들을 응시하며 전투의 시작을 알렸다. 이제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으며 두 사람의 위대한 동행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찬란하게 장식할 준비를 마치고 성스러운 진격을 멈추지 않았다. 경복궁의 거대한 연회장은 수천 개의 화려한 청사초롱 아래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고 있었으며 고위 관료들은 서로 술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으나 그 웃음 뒤에는 날카로운 권력의 칼날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다. 상석에 앉은 영의정 김명원은 거만한 표정으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고 그의 오만한 눈빛은 마치 천하의 모든 권세를 자신의 손아귀에 쥔 듯이 아나무인의 기세를 내뿜으며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적들을 압박하려 했으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그때 연회장의 입구가 갑작스럽게 소란스러워지더니 은은한 향기와 함께 우아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기계를 지닌 한 여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모습을 드러내어 모든 이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 눈빛은 한떨기 얼음꽃처럼 차갑고도 예리하여 연회장에 모인 탐욕스러운 정객들의 가슴 속에 원인 모를 서늘한 긴장감과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정체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으며 연회장의 흥겨운 음악 소리는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힘없이 잦아들며 기묘하고도 무거운 정적이 실내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영의정은 잔을 들던 손을 멈추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여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며 살폈으나 그녀가 바로 자신이 죽이려 했던 비천한 서녀 혜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고 호통을 쳤지만 혜인은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여 좌중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그녀의 담대함은 영의정의 권위를 비웃는 듯했으며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마다
영의정의 추악한 과거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A는 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영의정의 죄상을 담은 비밀장부의 존재를 연회장에 모인 모든 대신 앞에서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영의정의 심장과 그의 추악한 야욕을 정확하게 관통했다. 대신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영의정의 최측근들조차 예기치 못한 폭로에 당황하며 서로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으며 연회장은 이제 화려한 잔치터가 아닌 진실과 거짓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냉혹한 심판의 장으로 급격하게 변모해갔다. 그녀는 준비해온 증거물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영의정이 어떻게 국가의 기틀을 흔들었는지 조목조목 반박했고 그녀의 논리 정연함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의 어둠 속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진성대군이 장대한 체구를 드러내며 혜인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으며 그의 출현은 마치 전장을 휩쓰는 폭풍처럼 좌중을 압도하는 무시무시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그는 허리에 찬검의 자루를 거칠게 움켜쥐며 영의정을 향해 조선의 기강을 어지럽힌 대역죄인의 목을 베러 왔노라 선언했고 그의 눈동자 속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정의의 불꽃이 이글거리며 타올라보는 이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등 뒤로 정예무사들이 소리 없이 배치되자 연회장의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으며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인해 숨쉬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영의정 김명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짐짓 호탕하게 웃어 보였으나 그의 눈가는 경련을 일으키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고 그는 주변의 병사들에게 저 미친 계집과 대역죄인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치라고 광기설인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군의 무시무시한 살기에 짓눌린 병사들은 칼자루만 쥔 채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주춤거렸으며 혜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영의정이 북방 오랑캐와 주고받은 밀서에 사본을 높이 들어올려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공포했다. 밀서에는 영의정이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구체적인 정황이 적혀 있었으며 이를 본 대신들은 충격에 휩싸여 영의정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밀서의 내용이 하나둘씩 밝혀질 때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영의정의 권세 아래 숨죽여 지내던 소장파 대신들은 비로소 용기를 내어 영의정의 해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해 권력의 균열이 일어났다. 진성대군은 혜인의 등 뒤에서 그녀를 든든하게 받쳐주며 만약 누구라도 그녀의 몸에 손을 댄다면 그 자리에서 가문을 멸문지화하겠다는 서늘한 경고를 던졌고 그 위엄은 마치 전설 속의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압도적인 무게감을 지니고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대군의 비호 아래 혜인은 더욱 거침없이 영의정의 비리를 폭로했고 장내의 소란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혜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버지의 비정한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더 이상 도망치는 가련한 소녀가 아닌 당당한 조선의 여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했으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여온 한과 고통이 서린 동시에 정의를 향한 굳건한 신념이 깃들어 있었다. 영의정은 자신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극심한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였으나 끝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권좌를 지키려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추악한 본성을 가감없이 드러내어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소매 속의 단검을 꺼내려 했으나 대군의 예리한 시선에 가로막혀 실패하고 말았다. 연회장의 구석진 곳에서는 영의정의 비밀 사병들이 은밀하게 움직이며 대군과 혜인을 기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나 대군은 이미 혜인의 조언에 따라 건물의 주요 통로를 자신의 정예 무사들로 장악해 두었기에 적들의 움직임은 이미 그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꼴이었다. 대군은 혜인에게 잠시 눈을 감으라 낮게 속삭인 뒤 순식간에 검을 뽑아
허공을 갈랐고 연회장의 거대한 촛대들이 단숨에 잘려나가며 실내는 일순간에 짙은 어둠과 불꽃이 뒤섞인 혼돈의 도가니로 변하여 비명과 고함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둠은 대군에게는 최적의 사냥터였으며 그는 신속하게 움직여 적들을 제압했다. 어둠 속에서도 대군의 감각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으며 그는 해인의 손을 꽉 잡고 적들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보내며 확실한 반격을 가했고 그의 검끝이 닿는 곳마다 영의정의 수하들이 차가운 바닥 위로 쓰러지며 붉은 선혈을 흩뿌리는 잔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해인은 대군의 단단한 가슴의 등을 기대어 밀려오는 공포를 이겨냈으며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적들의 위치를 소리로 파악하여 대군에게 방향을 일러주는 등 침착함을 유지하여 두 사람의 완벽한 공조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하게 했다. 그녀의 현명한 조언 덕분에 대군은 소모적인 싸움을 피하고 핵심적인 적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갔다. 전투의 소란이 잦아들고 다시 불이 밝혀졌을 때 연회장은 이미 대군의 무사들에 의해 완전히 평정되었으며 영의정의 신복들은 무장을 해제당한 채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 있어 권력의 무상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영의정 김명엄마는 끝까지 왕실의 권위를 내세우며 대군을 위협하려 했으나 진성대군은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칼날을 목에 겨누며 더 이상 왕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일갈하여 그의 비겁한 입술을 영원히 다물게 만들고 상황을 종결시켰다. 그는 영의정을 포박하여 지하 감옥으로 압송하라는 어명을 내렸으며 장내의 대신들은 고개를 숙여 새로운 실세에게 예우를 표했다. 해인은 쓰러진 가문의 어른들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으나 곧이어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되새기며 대군과 함께 왕의 침소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보다는 조선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 빛났다. 대군은 그녀의 강인한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애정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더욱 세게 맞잡았고 두 사람의 뒤를 따르는 무사들의 함성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새로운 조선의 탄생을 알리는 우렁찬 서곡이 되어 도성천지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이제 적의 심장부로 향하며 최종적인 정의의 심판을 완수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궁궐의 복도는 적막함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해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이곳을 드나들며 느꼈던 소외감과 공포를 이제는 승리의 확신으로 바꾸어 한 걸음씩 내디뎠고 그녀의 비단 옷자락이 바닥을 끄는 소리는 마치 정의의 북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대군은 앞장서서 장애물을 제거하며 해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고 그는 자신이 꿈꾸던 왕도 정치가 이 여인의 지혜와 함께라면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을 품고 왕의 거처인 항령전 문턱에 도달했다. 그들은 잠시 서로의 눈을 확인하며 비장한 각오로 문을 열어젖힐 준비를 마쳤다. 항령전의 문이 거칠게 열리자 침소 안에서는 병약한 왕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으나 대군이 무릎을 꿇고 영의정의 영모 사실을 담은 증거들을 바치자 왕의 눈에는 비로소 안도와 회한의 눈물이 고여 흐르기 시작했다. 해인은 왕 앞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가문의 범죄를 낱낱이 고발하며 자신은 가문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정의를 지키고자 한 것이라 당당히 밝혔고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왕의 다친 마음을 움직여 대군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어명을 끌어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대군의 어깨를 짚으며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아달라 간곡히 부탁했고 명분은 완벽해졌다. 어명을 받은 대군은 그 즉시 도성의 모든 관하에 영의정 일파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했고 해인은 장부를 바탕으로 숙청 대상의 명단을 작성하여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행정 업무를 보조하며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밤을 지새우며 업무에 몰두하면서도 가끔씩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자신을 지켜준 대군의 품을 떠올렸고 이제 더 이상 숲속을 헤매던 가련한 도망자가 아닌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당당한 주역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며 성숙해갔다. 그녀의 붓끝에서 조선의 새로운 지도가 그려졌으며 대군은 그녀의 조언을 법전보다 더 무겁게 여겼다. 도성의 새벽은 평소보다 더욱 투명하고 맑았으며 백성들은 영의정의 몰락 소식을 접하고 거리로 나와 환호하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고 대군과 해인의 이름은 리초들의 입을 통해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전설적인 영웅의 서사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진성대군은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으며 항상 해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민생을 살피는 어진 통치자의 자질을 갖추어갔고 해인은 그의 곁에서 가장 날카로운 조언자이자 따뜻한 연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내조에 전념했다. 하지만 잔존 세력들의 위협은 여전했기에 그들은 방심하지 않고 국경의 경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영의정의 잔당들이 도성 외곽에서 사병들을 규합하여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자 해인은 직접 현장을 시찰하며 적들의 병참, 기지를 무력화시킬 기발한 전술을 구상하여 대군에게 제안하는 대담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직접 갑옷을 입지는 않았으나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전장의 흐름을 읽어냈고 그녀의 예측은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적중하여 대군의 군대가 최소한의 피해로 잔당들을 소탕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세워 무사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그녀의 지략은 이미 전설이 되었으며 대군은 그녀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검이라 칭송했다. 잔당 소탕이 마무리되자 대군은 전장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해인을 찾아와 그녀를 품에 안고 너의 지혜가 없었다면 이 땅에 평화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 찬양하며 그녀의 손가락에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가락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과 동반자로서의 맹세를 다시금 확인했다. 해인은 대군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가문에서 받지 못했던 따뜻한 정을 그에게서 온전히 보상받는 기분을 느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더욱 찬란하고 단단하게 피어난 조선 최고의 인연으로 칭송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들은 피 묻은 대지 위에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미래를 약속했다. 이제 조선은 개혁의 물결 속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해인은 여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군에게 전달하는 효량 역할을 수행하며 진정한 사회혁명가로서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고통의 기억을 바탕으로 소외된 자들을 보듬는 자비로운 성품을 지녔기에 백성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관세음 보살이라 칭송하며 그녀가 가는 곳마다 머리를 조아려 예의를 표하고 깊은 존경심을 나타냈다. 그녀의 영향력은 조정 안팎으로 뻗어나갔으며 조선은 점차 활기를 되찾아갔다. 진성대군은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해인을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 대신들의 거센 반대를 정면으로 돌파했으며 그는 신분이 아닌 공적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을 조선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으며 해인과의 사랑을 끝까지 수호했다. 해인은 남편의 결단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겸손하고 현명하게 처신하여 결국 반대하던 원로 대신들조차 그녀의 인품에 탐복하여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으며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여성 참모로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역사에 새기게 되었다. 두 사람의 혼례식은 온 백성의 축복 속에 장엄하게 치러졌다. 평화가 찾아온 도성의 밤은 더 이상 공포나 음모로 얼룩지지 않았으며 대군과 해인은 종종 평복 차림으로 저잣거리를 거닐며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해주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고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기적이 계속되었다. 해인은 가끔씩 눈 덮인 북방의 숲을 떠올리며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대군의 활시위 소리를 기억했고 그 소리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사랑의 노래로 바뀌었음을 깨달으며 곁에 있는 남자의 손을 더욱 꽉 맞잡았다. 겨울은 가고 봄이 왔으나 그들의 사랑은 계절을 넘어 영원히 타올랐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통받는 서녀의 슬픈 이야기가 아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사랑을 쟁취한 여장부의 찬란한 전설로 거듭났으며 이는 훗날 수많은 이야기꾼을 통해 대대로 전해져 후대의 여인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소중한 귀감이 되었다. 대군은 그녀와 함께 늙어가며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끌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의 지혜와 아버지의 용맹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나라의 동량지제로 자라났으며 그들의 가문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로서 정의와 사랑의 상징으로 영원토록 칭송받으며 빛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달빛처럼 은은하게 조선을 감싸며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혜인은 자신의 친부였던 영의정 김명원의 유배지를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으며 그녀는 증오 대신 연민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권력의 허망함을 일깨워 주었고 영의정은 딸의 성숙한 모습에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유배지를 떠나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고 그녀의 뒤를 쫓아온 대군은 말없이 그녀를 태우고 다시 사랑이 가득한 보금자리로 향하며 길고 길었던 운명의 소용돌이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며 장엄한 서사의 한 장을 끝맺었. 도성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궁궐 담장을 타고 넘실거리며 불길한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경비병들의 발소리는 더욱 빨라졌으며 그들의 손에 들린 횃불은 거센 바람에 일렁이며 어둠 속에서 위태로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백성들은 이미 가옥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인 채 내일의 태양이 무사히 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으며 도성 전체를 감싸는 침묵은 폭풍 전야의 정적보다 더욱 무겁게 어깨를 눌러왔다. 진성대군은 성벽 위에 우뚝 서서 자신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거대한 파도를 억누르며 적들의 심장부를 노려보았다. 영의정의 잔당들은 이미 궁궐 외곽의 비밀 거점에 집결하여 마지막 반란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며 그들의 눈동자에는 도끼와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극심한 분노를 느꼈고 차라리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겠다는 심산으로 잔혹한 공격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두고 있었다. 사병들은 무기를 점검하며 날을 세웠고 그들이 내뱉는 거친 숨결은 차가운 밤 공기와 만나 하얀 김을 내뿜으며 전장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으며 배신자들의 야욕은 어둠 속에서 더욱 치열하게 타올랐다. 영의정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시작에 불과했음을 도성의 모든 이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혜인은 집무실의 등불 아래서 조선의 지형도와 궁궐의 평면도를 꼼꼼히 대조하며 적들이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경로를 찾아내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녀는 영의정의 성격상 정면 돌파보다는 기만 전술을 사용하여 수비대의 시선을 분산시킬 것이라 확신했고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그어가며 적의 예상 경로를 하나씩 차단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손끝이 머무는 곳마다 대군의 무사들이 배치될 위치가 결정되었으며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이미 수만 명의 군사를 움직이는 사령탑과 다름없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혜인은 자신의 예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잠조차 잊은 채 전략 분석에 몰두하며 밤을 지새웠다. 적들의 첫 번째 목표는 서대문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미끼에 불과하며 진짜 공격은 수로를 통해 궁궐 깊숙이 침투하는 것임을 혜인은 날카롭게 간파해냈다. 그녀는 진성대군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수로 입구에 정예 궁수들을 매복시키고 적들이 안심하고 들어왔을 때 일제히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대담한 계책을 제시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대군은 혜인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심했고 장수들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을 지시하며 전투 준비를 마쳤다. 혜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여인의 그것이 아닌 전장을 지배하는 명장의 기계가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인성대군은 혜인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가만히 짚으며 반드시 너를 지켜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약속을 건네주어 그녀의 마음을 다독였다. 혜인은 대군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긴장을 풀고 그의 가슴팍에 고개를 묻으며 자신 역시 대군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없이 전하며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다가올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결한 신념이 되어 서로를 지탱해 주었으며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는 전장의 북소리보다 더욱 강렬하게 울려 퍼지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사랑은 공포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그들의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켰다. 궁궐 내부의 정치가들은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대군과 혜인의 행보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으나 대군은 그들의 비겁한 목소리를 일축하며 오로지 정의와 백성을 위한 길만을 걷기로 다짐했다. 그는 무사들에게 보급품을 직접 나누어주며 사계를 북돋웠고 혜인은 부상병들을 위한 치료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의관들에게 비상시 대처 요령을 지시하는 등 후방 지원 업무에도 만전을 기했다. 두 사람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복한 무사들은 주군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충성심을 불태웠으며 궁궐 내부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 섞인 활기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혜인은 무사들의 눈빛 속에서 승리의 희망을 발견하고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밤이 깊어지자 도성 곳곳에서 적들의 신호탄이 하늘로 솟아올랐고 서대문 방향에서 거대한 함성과 함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자 수비대는 당황하지 않고 대군의 지시에 따라 방어막을 형성했다. 적들은 예상대로 서대문에 화력을 집중하며 수비대를 몰아붙였으나 이는 혜인이 예견한 대로 시선을 끌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으며 적의 핵심 전력은 이미 지하 수로를 통해 소리 없이 침투를 시작하고 있었다. 혜인은 막루 위에서 전장의 흐름을 주시하며 수로 쪽으로 이동하는 그림자들을 포착했고 대군에게 공격 신호를 보내라는 긴박한 명령을 하달하여 침투조를 함정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녀의 예측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하며 전황을 반전시켰다. 수로에 매복해 있던 대군의 궁수들은 신호와 동시에 일제히 화살을 퍼부었고 지하 터널은 순식간에 적들의 비명과 핏물로 가득 차며 아수라장으로 변해 적의 기습 작전을 무참히 무너뜨렸다. 기습에 성공할 줄 알았던 적의 정예병들은 예기치 못한 매복에 당황하여 후퇴하려 했으나 이미 수로 출구는 봉쇄되었고 대군의 무사들이 칼을 휘두르며 진격하여 그들을 하나씩 확실하게 제압해 나갔다. 진성대군은 직접 수로 입구까지 내려가 적의 장수를 베어 넘기며 무시무시한 무예를 과시했고 그의 용맹함은 병사들의 사기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혜인은 멀리서 들려오는 대군의 사자우를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투는 궁궐 정원과 회랑으로 번졌으며 화전이 날아들어 전각 곳곳에 불길이 치솟자 혜인은 직접 대야를 들고 병사들과 함께 불을 끄며 전장을 누비는 여장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녀는 화마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중요 문서와 왕실의 보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고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지켜보던 궁녀들과 내관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그들도 전투 지원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대군은 불길 속에서 혜인을 발견하고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다가왔으나 혜인은 오히려 대군을 전방으로 밀어내며 대업을 완수하라 격려하는 강인함을 보여주어 대군을 더욱 감동하게 만들었다. 적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인 반란군 부장은
최후의 수단으로 폭약을 사용하여 성벽 일부를 무너뜨리려 했으나 헤이는 미리 설치해둔 방어장치를 가동하여 폭발의 위력을 최소화하는 지략을 다시 한번 발휘했다. 그녀는 화약의 냄새를 맡고 적의 의도를 즉각 파악하여 주변의 모래와 젖은 가마니를 동원해 폭발 지점을 덮게 했으며 덕분에 성벽은 큰 피해 없이 보존될 수 있었다. 대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무너진 틈 사이로 몰려드는 적들을 단숨에 소탕하며 전세를 완전히 굳혔고 반란군의 기세는 급격히 꺾이며 패색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헤인의 기지가 도성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해낸 성스러운 순간이었다. 격렬한 전투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대군과 헤인은 무너진 정각 아래서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말없는 위로를 나누었다. 대군은 헤인의 손을 꼭 잡고 너의 지혜가 없었다면 오늘 밤 도성은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헤인은 대군의 품 안에서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쏟아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났으며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했다. 하지만 반란군의 수교인 영의정의 둘째 아들 김서구가 아직 생존하여 왕의 침소인 강령전으로 향하고 있다는 급보가 들려오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전의를 가다듬고 마지막 결전을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김서구는 아버지를 대신해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광기에 휩싸여 있었으며 그의 칼날은 이미 무고한 내관들을 베어넘기며 왕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진성대군은 분노하며 검을 휘둘러 길을 막는 적들을 처단해 나갔고 헤이는 지름길을 이용하여 대군보다 먼저 강령전 뒤뜰에 도착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대담한 작전을 펼쳤다. 마지막 승부를 가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령전의 화려한 문살 뒤로 김서구의 그림자가 일렁이자 헤이는 숨을 죽인 채 단검을 움켜쥐고 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으며 그녀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뛰었지만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서구가 문을 박차고 들어서려는 찰나 헤이는 미리 준비한 올가미를 던져 그의 발을 묶었고 균형을 잃고 쓰러진 그를 향해 대군이 정광석화처럼 날아와 칼을 내리쳤다. 두 사람의 완벽한 합작 공격 앞에 반란군의 수계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고 그의 손에서 떨어진 칼은 차가운 금소금을 내며 굴러가 조선의 긴 밤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렸다. 전투가 끝난 강령전 마당에는 새벽의 푸른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진성대군은 승리를 선포하며 칼을 칼집에 꽂았으며 헤이는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쉬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기나긴 고통의 끝을 실감했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내지르며 대군과 헤인의 이름을 연호했고 도성 전역에는 평화를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백성들의 마음속에 서린 공포를 씻어내어 주었다. 영의정 가문의 마지막 야욕은 그렇게 처참하게 분쇄되었고 조선의 법도는 다시 한번 엄정하게 바로 세워졌으며 정의가 승리했음을 만천하에 공포했다. 헤인의 눈에는 이제 승리의 기쁨보다 평화를 향한 따뜻한 희망의 빛이 가득했다. 진성대군은 헤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이마에 깊은 입맞춤을 건네며 이제부터는 피 흘리는 전장이 아닌 꽃길만이 네 앞에 펼쳐질 것이라 맹세하며 그녀를 안아들었다. 헤인은 대군의 품 안에서 비로소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며 그녀의 꿈속에서는 더 이상 눈 덮인 추운 숲이 아닌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조선의 들판이 펼쳐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위대한 동행은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역사가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전설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다. 태양은 더욱 밝게 솟아올라 도성을 비추었다. 다음 날 대군은 반란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되 그 가족들에게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 파격적인 관용을 베풀어 민심을 수습했고 이는 헤인이 강조했던 공정함과 자비의 통치 철학을 반영한 결과였다.
백성들은 대군의 현명한 결단에 찬사를 보냈으며 해인은 궁궐 내부를 정비하고 피해를 입은 가옥들을 보수하는 사업을 직접 지휘하며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의 행정력은 전장에서의 지량만큼이나 탁월했으며 조선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아 태평성대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해인은 자신의 출신을 넘어서 진정한 국모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대군은 공식적으로 해인을 자신의 반려자로 맞이하겠다는 뜻을 대신들에게 선포했으며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녀의 미천한 서녀 신분을 문제 삼지 못할 만큼 그녀의 공적은 압도적이고 눈부셨다. 해인은 화려한 예복보다 소박한 차림을 선호하며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을 직접 듣고 대군에게 전달하는 현명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았으며 자신을 구해준 대군의 따뜻한 성품을 본받아 겸손하게 처신하여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조선의 새로운 태양은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궁궐 연못가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거두며 앞으로 펼쳐질 조선의 미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대군은 해인의 손을 잡으며 영원히 너와 함께 이 길을 걷겠노라 다시 한번 약속하며 미소 지었다. 해인은 대군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신뢰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깨달으며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고 그들의 뒤로는 만개한 꽃들이 향기를 내뿜으며 축복해 주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되어 사라졌고 오로지 서로를 향한 진심만이 남아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영원한 진실이었다. 해인은 가끔씩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북방에 그 추웠던 밤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강인해졌는지를 되새기곤 했고 그때마다 곁에 있어주는 대군의 존재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붓을 들어 오늘의 행복을 기록했다. 그녀의 일기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역사적 사료가 되었으며 그녀의 삶 자체가 수많은 여인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대군은 그녀가 쓴 글들을 읽으며 그녀의 깊은 속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녀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아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을 넘어 조선의 정신이 되어 후대에 전해졌. 밤이 깊어지자 도성에는 다시 한번 평온한 어둠이 깔렸으나 예전의 공포는 사라지고 오로지 안온한 평화만이 깃들어 있었으며 대군과 해인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은 잠에 들었다.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별빛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신의 선물처럼 영롱하게 빛났고 조선의 강산은 그들의 통치 아래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되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대지는 더욱 단단해졌으며 그 위에 피어난 사랑의 꽃은 그 어떤 시련에도 시들지 않을 만큼 강력한 생명력을 뿜어내며 조선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도성의 새벽은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흔적을 지우지 못한 채 차가운 서리발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지난밤의 승리가 안겨준 안도감은 잠시였을 뿐 아직 항복하지 않은 반역의 무리가 도성 구석구석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첩보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다. 해인은 잠시도 쉴 틈 없이 전술지도를 살피며 마지막 저항 세력이 결집할 장소를 예측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그 안의 광채만은 여전히 예리하게 살아 있었다. 그녀는 지도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적들이 가장 처절하게 반격할 지점을 찾아내어 대군에게 보고할 준비를 마쳤다. 영의정 김명원의 최측근이었던 장수들은 자신들의 가문이 멸문지화에 처할 것임을 직감하고는 죽음을 불사한 최후의 돌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성 외곽의 낡은 사찰을 거점으로 삼아 흩어진 사병들을 긁어모았으며 광기에 휩싸인 그들의 눈에는 복수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진성대군은 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직접 갑옷을 챙겨 입으며 전장의 최전선으로 나설 준비를 마쳤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해인이 든든한 참모로서 자리를 지키며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다. 대군의 검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으며
그의 등 뒤로는 충직한 무사들이 결전의 의지를 다지며 도열했다. 헤이는 적들이 좁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 측면에서 기습을 가하는 대신 그들을 도성의 넓은 광장으로 유인하여 사방에서 포위하는 포위망 작전을 제안했다. 그녀는 적의 우두머리가 자존심이 강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군이 홀로 광장에 나타나 도발한다면 반드시 그들이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것이라 확신했다. 대군은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해인의 통찰력을 믿고 흔쾌히 수락했으며 무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숨을 죽인 채 주군의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날카로운 칼날을 어둠 속에 숨겼다. 그녀의 지략은 이미 수차례 증명되었기에 무사들 사이에서도 신뢰는 두터웠다. 마침내 적들의 함성이 도성을 진동시키며 수백 명의 사병이 광장을 향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복수심에 눈이 먼 영의정의 장남 김석현이 선두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진성대군은 단 한 필의 말을 타고 광장 중앙에서 그들을 맞이했으며 그의 당당한 기계는 몰려오는 적들의 기세를 일순간에 억누를 만큼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김석현은 대군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돌격 명령을 내렸으나 그것이 해인이 정교하게 설계한 죽음의 덫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임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광장 주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인해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해인은 막루 꼭대기에서 신기전을 쏘아올려 매복해 있던 무사들에게 일제히 공격을 가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동시에 광장 주변의 전각들에서 수만 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적들은 예기치 못한 기습에 당황하여 대열이 순식간에 흩어졌으며 해인이 미리 설치해둔 화약 상자들이 곳곳에서 폭발하며 광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지략은 적들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고 대군은 혼란에 빠진 적진 속으로 번개처럼 파고들어 김석현의 목을 정조준하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둘러 전장을 지배했다. 붉은 화염과 비명이 광장을 가득 메우며 반란군의 몰락을 알렸다. 김석현은 필사적으로 대군의 검을 막아섰으나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대군의 무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그의 검은 몇 번의 합뒤의 허공으로 힘없이 날아가 버렸다. 대군은 쓰러진 김석현의 목에 칼을 겨누며 너의 아비가 저지른 죄를 내 피로 씻으라 일갈했고 김석현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의 야욕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 순간 해인은 막루에서 내려와 전장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으며 그녀의 평온한 표정은 피 튀기는 전장과는 이질적인 신성한 기운을 풍기며 병사들의 살기를 가라앉혔다. 그녀는 승리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대군의 곁에 섰다. 해인은 대군에게 김석현의 목숨을 거두는 대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영의정 가문의 모든 죄상을 백성들 앞에서 낱낱이 밝히자고 간곡히 조언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보다 정의의 절차를 밟는 것이 새로운 조선의 기틀을 세우는데 더욱 가치 있는 일임을 설득했고 대군은 그녀의 깊은 뜻을 받아들여 칼을 거두었다. 호박당한 반란군 장수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고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은 대군과 해인의 이름을 연호하며 진정한 영웅의 탄생을 목격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피해의 전쟁은 이제 공의로운 심판으로 승화되기 시작했다. 전투가 마무리되자 해인은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기 위해 의관들을 소집하고 직접 붕대를 감아주며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자애로운 면모를 보여주어 모두의 귀감이 되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지 않고 다가올 전후 복구 사업을 구상했으며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렴한 인재들을 천거하는 서신을 왕에게 올리는 등 행정적인 뒤처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진성대군은 그런 해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녀가 진정으로 조선이 기다려온 국모의 자질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고 그녀를 향한 경외심은 깊어졌다. 그녀의 손길은 전장의 상처를 치유했다. 해인은 피 묻은 자신의 손을 씻으며 북방의 눈 덮인 숲에서
대군의 품에 안겼던 그날을 회상했고 그때의 공포가 이제는 조선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바뀌었음을 가슴 깊이 느꼈다. 그녀는 가문에서 버림받았던 서녀의 신분이었으나 이제는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주역으로 거듭났으며 그 과정에서 겪은 모든 시련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과거의 슬픔을 씻어내는 정화의 상징이었으며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를 향한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그녀는 비로소 홀가분하게 웃을 수 있었다. 가슴속 한은 이제 사라졌다. 영의정 김명원은 감옥 창살 너머로 아들의 패배 소식을 접하고는 절망에 빠져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의 앞에는 처절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혜인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대면하여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권력은 결국 한 줌의 재가 되었으나 조선의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며 인연의 끈을 완전히 끊어냈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영의정은 비로소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마주하며 통안의 눈물을 흘렸고 이로써 가문의 비극적인 은호는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어 정리가 마무리되었다. 진성대군은 혜인과 함께 경회로 연못가를 거닐며 이제는 피 흘리는 칼 대신 붓을 들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법전을 새로 쓰겠노라 다짐하며 그녀의 지혜를 구했다. 혜인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대군을 탄복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게 이어졌으며 그들의 꿈은 조선의 강산 곳곳으로 뻗어나가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으니 이는 진정한 태평성대 서막을 알리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연못의 달빛은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왕은 진성대군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를 섭정왕으로 임명하고 국정 전반에 관한 권한을 부여했으며 혜인은 그 곁에서 여성 참모로서 실질적인 정책 조언자로 활약하며 명성을 떨쳤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공정한 처신에 반대하던 원로 대신들조차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고 조선의 조정은 신분과 성별을 초월하여 오직 능력과 충심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새로운 기풍이 자리 잡게 되었다. 혜인은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감동했고 이는 그녀의 생애 가장 보람찬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조선의 기강은 이제 반석 위에 올랐다. 도성의 눈은 이제 다 녹아 사라졌고 대지 위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며 봄의 기운이 만연했으며 대군과 혜인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 도성을 행진하며 정의의 승리를 만천하에 다시금 공포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방심하지 않았으며 잔존하는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해 사정기관을 강화하고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등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철저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으나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에 그 어떤 난관도 두렵지 않았으며 조선은 이제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 혜인은 늦은 밤 서고에서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록을 남기며 자신이 겪은 투쟁의 기록이 훗날 후손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붓을 놀렸다. 그녀는 대군이 건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의 부드러운 눈빛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고 권력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평온한 휴식을 취했다. 밖에서는 은은한 달빛이 궁궐을 감싸고 있었으며 조선의 밤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축복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안식의 시간이 되어 사람들의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진성대군은 잠든 혜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숲속에서 쏘아올린 그 화살이 사실은 자신의 운명을 구원한 신의 한 수였음을 깨닫고 신비로운 인연의 힘에 깊은 경외심을 느끼며 감동에 젖어들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노라 맹세했고 그 맹세는 조선의 산천초목이 증명하는 가장 고결한 약속이 되어 하늘 높이 울려 퍼졌으며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제 모든 갈등은 해소되었고 남은 것은 두 사람이 함께 그려갈 찬란한 축복의 나날들 뿐이었으니 조선의 태양은 내일 아침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떠올라 대지를 비출 것이 분명했다. 도성의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고 시장의 상인들은 활기차게 장사를 준비하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연출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해인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이 모든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을 지켜보며 자신이 지켜낸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실감했고 대군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제 진정한 안식의 장으로 가자, 권유하자, 기꺼이 그를 따라 나섰다. 길었던 피의 투쟁은 막을 내렸고 조선의 하늘은 이제 맑고 푸른 빛으로 가득 찼으며 두 사람의 위대한 서사는 결실을 향해 장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해인은 대군과 함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을 직접 살피는 민생 시차를 시작했으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감사의 노래와 환호성이 끊이지 않아 조선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며 진정한 통치자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임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었고 이러한 그녀의 행보는 조선의 정신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대군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자부심을 느꼈고 두 사람은 이제 조선의 영원한 태양과 달이 되어 민족의 앞날을 비추었다. 마침내 도성의 중앙광장에서는 영의정 일파의 최종 판결문이 낭독되었으며 백성들은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확인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조선의 탄생을 축복하는 장엄한 의식을 치러 모두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남겼다. 진성대군과 해인은 연단에 올라 서로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조선의 영원한 번영과 평화를 약속했고 하늘에서는 마치 축복이라도 하듯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려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며 찬란한 영광을 더해주었다. 이로써 길고 험난했던 복수의 여정은 마침표를 찍고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장엄한 대서사시의 클라이맥스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해인은 가슴속 깊이 간직해온 가문의 아픔을 이제는 완전히 털어버리고 오로지 조선의 여인으로서 그리고 대군의 아내로서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그녀의 앞길은 이제 그 어떤 시련도 가로막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증명된 진실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희망의 꽃은 피어난다는 것이었으며 대군과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 꽃을 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비가 되어 조선의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역사가 되었고 그 역사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얻어 후대의 가슴속에 뜨거운 불꽃으로 남게 되었다. 조선의 강산은 이제 안정을 되찾아 농부들은 들판에서 풍년을 기약하며 땀 흘려 일하고 학자들은 서원에서 성리학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도덕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진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여 태평성대의 기틀을 공고히 다졌다. 해인과 대군은 궁궐의 가장 높은 정각에 올라 도성 전체를 내려다보며 자신들이 지켜낸 이 강산이 영원히 푸르기를 기원했고 그들의 진심 어린 기도는 바람을 타고 팔도강산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백성들의 평안을 빌어주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의 눈보라는 이제 전설이 되었고 조선은 이제 사랑과 정의의 빛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어갔다. 광장에서의 혈투는 처절했으나 진성대군의 칼날은 정의를 담아 휘둘러졌기에 그 궤적은 마치 신성한 빛의 줄기처럼 적들의 어둠을 낱낱이 가르며 승리의 길을 열어주어 지켜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적들은 한 명씩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으며 대군의 위험 앞에 복종했고 해인은 그들이 다시는 반역의 길을 걷지 않도록 준엄한 가르침을 담은 포고문을 낭독하여 병사들의 마음을 교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며 전장의 살기를 자애로운 기운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는 단순한 무력의 승리를 넘어선 진정한 정신의 승리로 기록되었다. 해인과 대군은
서로의 손을 잡고 전장에 흩어진 무기들을 수습하며 다시는 이 땅에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천지신명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들의 진심 어린 눈물은 핏자국이 선명한 대지를 적시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통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진실을 확인했으며, 그것은 바로 서로가 곁에 있기에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눈물겨운 사랑의 확신이었기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지워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조선의 미래를 함께 짊어지고 나갈 용기를 얻었으며, 그 용기는 조선의 기둥이 되었다. 붉게 물들었던 눈은 이제 노가대지의 걸음이 되었고, 그 위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전장의 아픔을 덮어주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노래하기 시작했으니, 이는 조선이 겪은 시련이 찬란한 번영으로 승화될 것임을 암시했다. 해인은 대군의 어깨에 기대어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이야기가 후대에는 슬픈 비극이 아닌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로 기억되기를 소망했고, 대군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노라 맹세했다. 조선의 역사는 이제 두 사람의 이름과 함께 가장 찬란하게 빛날 것이며, 그들의 고결한 희생과 사랑은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 새벽의 푸른 기운이 궁궐의 기와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어두웠던 지난밤의 상흔을 조용히 어루만졌다. 도성거리는 이제 피비린내 대신 아침을 준비하는 백성들의 활기찬 숨결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범화를 시장의 상인들은 평화를 되찾은 안도감 속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진성대군은 강령전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인왕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이 땅의 무게를 다시금 깊이 되새겼다. 그는 곁에 앉은 해인의 손을 잡으며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음을 실감하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반역의 수괴였던 김명원과 그 일파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추국장은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왕은 대군의 조언에 따라 주동자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되, 그들에게 강요받았던 하급 관리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민심을 수습하는 해안을 보여주었다. 해인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비로소 자신의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으며 정의가 승리했음을 확신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제는 그것조차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해인의 신분 회복과 공적에 대한 치하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자 도성 전역에는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칭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 그녀는 미천한 서녀의 신분에서 벗어나 조선의 기틀을 바로잡은 1등 공신으로서 당당히 정경부인의 교지를 받았으며, 이는 신분의 벽에 가로막혔던 수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었다. 대군은 그녀에게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을 선사했으나 해인은 오히려 그 영광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려주기를 원하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녀의 고결한 성품은 대신들 사이에서도 존경의 대상이 되어 조선의 새로운 기풍을 만들었다. 진성대군은 과거 폭군이라 불리던 오명을 씻어내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어진 지도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며 개혁을 주도해 나갔다. 그는 해인의 조언에 따라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철폐하고 인재 등용에 있어 문벌보다 실력을 우선시하는 파격적인 정책들을 펼쳐 조선의 국력을 비약적으로 신장시켰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결단력은 조선의 사직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대군은 모든 공을 해인에게 돌리며 그녀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반려자로 아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찾아오자 대군과 해인의 혼례가 온 백성의 축복 속에 궁궐에서 장엄하게 치러지는 경사를 맞이했다. 수만 개의 청사초롱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진풍경을 연출하여
도성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혜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화롯을 입고 대군의 손을 잡으며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머물 곳을 찾았음을 깨닫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히 남녀의 사랑을 넘어 조선의 새로운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혼례가 끝난 후 혜인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명덕당을 설립하여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고 그들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전념했다. 그녀는 신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곳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훗날 조선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나라의 기둥이 되는 모습을 보며 커다란 보람을 느꼈다. 대구는 혜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그녀가 꿈꾸는 공정한 세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았다. 혜인의 명성은 국경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고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현명한 여인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진성대군은 직무를 마치면 항상 혜인이 있는 서재로 찾아와 국정의 현안을 논의하며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를 몸소 실천했다. 두 사람은 때때로 평복 차림으로 저잣거리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며 권력자가 아닌 이웃으로서의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백성들은 대군과 혜인의 소박한 모습에 더욱 감동했으며 그들을 향한 충성심은 강압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조선은 이들의 통치 아래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며 태평성대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혜인은 가끔씩 깊은 밤 홀로 앉아 북방의 숲에서 만났던 대군의 첫인상을 떠올리며 운명의 장난 같은 인연이 자신들을 어디까지 이끌었는지를 되새기곤 했다. 그때 자신을 향해 겨누어졌던 대군의 활시위가 사실은 죽음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었음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붓을 들어 그날의 감회를 시로 남겼으며 그 시구 하나하나에는 대군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조선을 향한 뜨거운 애정이 서려 있었다. 대군은 그녀가 쓴 시를 읽으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고 그녀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한편 유배지에 있던 김명호는 딸 혜인이 보낸 구호 물품과 편지를 받고 자신의 지난 과오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매일같이 참회의 기도를 올리다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혜인은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슬퍼하기보다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인간성을 회복했음에 안도하며 그를 용서하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어 주변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가문의 원한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증오 대신 자비와 사랑만이 가득 차올랐다. 이로써 가문의 비극적인 서사는 완전한 마침표를 찍고 평화를 맞이했다. 세월이 흘러 대군과 혜인의 사이에는 영특한 아들과 딸이 태어났으며 아이들은 어머니의 지혜와 아버지의 용맹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궁궐 안팎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건강하게 자라났다. 혜인은 아이들에게 신분이 아닌 인품의 중요성을 가르쳤으며 대군은 아이들과 함께 무예를 연마하며 강인한 정신을 심어주어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든든한 동량으로 키워냈다. 가족이 함께 정원을 거닐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은 조선의 평화로운 일상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그들의 가문은 정의와 사랑의 상징으로 영원히 빛났다. 진성대군은 혜인과 함께 만년에 다시 한번 북방의 그 숲을 찾았으며 그때의 차가운 눈보라는 사라지고 눈부신 햇살과 푸른 나무들이 그들을 반겨주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고목나무 아래 서서 지난 세월의 풍파를 회상하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고 자신들이 지켜낸 평화가 이 대지 위에 굳건히 뿌리 내렸음을 확인했다. 대군은 혜인에게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은 그날 숲에서 너를 향해 활시위를 당긴 것이 아니라 너를 내 곁에 둔 것이라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혜인은 말없이 그의 가슴에 기대어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조선의 역사는 이제
대군과 해인의 이름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업적은 찬란했고 그들의 사랑은 수많은 이야기꾼을 통해 전설처럼 후대에 전해지며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정의를 향한 투쟁, 그리고 백성을 향한 헌신은 조선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수백 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고결한 가치가 되었다. 해인은 자신의 삶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 희망의 언덕에 도달했음을 깨닫고 자신의 기록을 마무리하며 후세의 여인들이 자신처럼 용기를 내어 세상을 바꾸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붓끝은 마지막까지 우아하고 힘찼다. 마지막 창을 덮으며 해인은 창밖의 보름달을 바라보았고 은은한 달빛은 마치 조선의 앞날을 축복하듯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소녀도 고뇌하는 참모도 아닌 조선의 평화를 수호하는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으며 그녀의 곁에는 영원한 사랑 진성대군이 함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위대한 동행은 피와 눈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 사랑과 정의의 승리로 끝을 맺었으며 이는 조선팔도 산천초목이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이 소설은 차가운 숲속에서 시작된 두 남녀의 운명적인 만남이 어떻게 조선의 기틀을 바꾸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서사시이자 사랑의 찬가였다. 해인의 지혜와 대군의 용맹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태평성대는 단순한 꿈이 아닌 치열한 투쟁과 희생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결실이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찬란하게 빛나며 후대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 조선의 밤하늘을 밝게 비추었다. 이제 모든 이야기는 완성되었으며 평화만이 가득했다. 해인은 자리에 누워 평온하게 눈을 감았고 그녀의 귓가에는 대군의 부드러운 목숨소리와 함께 조선의 번영을 알리는 백성들의 활기찬 함성이 환청처럼 들려와 그녀를 안락한 꿈의 세계로 인도했다. 그녀의 일생은 한편의 서사시였고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완성되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삶에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음을 느끼며 깊은 잠에 들었다. 대군은 그녀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건네며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너를 찾아내어 지켜주겠노라 맹세했고 그 맹세는 밤하늘의 별이 되어 영원히 반짝였다. 조선의 긴 밤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새벽으로 이어졌다. 조선의 모든 백성은 대군과 해인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 가장 찬란했던 황금기로 기억하며 그들의 지혜와 사랑을 대대로 이야기하며 교훈으로 삼았고 이는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고 사랑이 고난을 이겨낸다는 평범한 진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위대한 기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이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변치 않는 감동과 위로를 선사했다. 이제 붓을 놓으며 두 사람의 고결한 영혼이 저 높은 하늘에서도 여전히 조선의 평안을 지켜봐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긴 이야기를 경건하게 마무리 짓는다.